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규수입니다. 예. 부동산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요즘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왜냐면 환율을 모르고서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즉 경제를 아셔야지만 재테크라든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경제 안에서 또 요즘에 중요한 팩트가 바로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을 알고 고객분들한테 멘트하시고, 특히 고객분의 자녀가 유학생으로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즘에 달러라든가 엔화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면 남편분이 직업이 중소기업 대표라든가 무역하시는 분들, 아니면 남편분의 직업이 의사이신 분들, 특히 엔화 대출 받으신 분들은 정말 환율이 중요합니다. 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멘트가 축축축축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2시간 동안 보험 얘기만 합니까? 보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이런 거를 쭉쭉쭉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여러분의 이미지가 좋아지겠냐고요. 아셨죠? 환율. 오늘 이것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환율 박사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짜자잔 보시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표현 및 기본 지식을 익히시고, 두 번째, 최근 달러와 엔화 가치의 향방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부의 환율 관련 정책을 이해하시고 관심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축축축. 그죠? 예. 그래서 고객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되게 신선한 멘트 차원에서 혹시 이거 아세요? 라고 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자, 환율. 만약에 1달러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바뀌었다. 요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5가지 표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환율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쵸? 환율은 올라갔죠. 위치는 위치인데 금액이 1,100원에서 1,200원이니까 환율은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달러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환율 올라갔으니까. 달러 가치는 원화 대비해서 올라간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1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200원이 필요하니까 100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죠? 달러 가치 절상, 원화 가치 절하.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꼭 잊지 마시고 능수능란하게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 보시면 이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 결정 방법. 환율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지, 환율은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고요. 상품의 가격 시장에서 정해지듯이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돈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통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어떠한 환율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픽스하는 거죠. 예,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놓는 거. 그게 바로 고정환율 제도고, 그 다음에 변동환율 제도는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냅두는 거예요. 그냥. 아마 대부분의 국가는 바로 변동환율 제도로 이용할 겁니다. 요 2가지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환율의 종류에는요. 현찰 매도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수표 매도일이 있고, 전신한 매도일이 있고, 매매 기준일이 있고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고객분들이 은행에서 달러를 산다. 그러면 뭡니까? 현찰 매도일이죠. 여기서 매도하고 매입의 기준은 은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달러를 판 거잖아, 지금. 매도한 거잖아요. 고객한테. 예, 원화를 주고 달러를 환전했으면 현찰 매도일입니다. 제일 비싼 환율이죠. 그럼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남은 달러를 다시 은행에 환전한다. 은행이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바로 현찰 매입률이죠. 제일 싼 환율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은 제일 비싼 환율에 사서 제일 싼 환율로 판단한 얘기예요. 이런 젠장.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이러한 환율의 기준이 되는 게 매매 기준일이고, 우리가 보통 미들레이트 그러는데, 근데 조금만 그 은행과 거래가 있으면 아마 영업정잠 정결금리라든가 우대 환율이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래요. 그거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환율은 나눠진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고, 요거는 송금 보낼 때, 송금. 보통 뭐 TT 셀링이라 그러는데, 그죠? 예. 그래서 캐시 셀링, 그죠?
TC 셀링, TT 셀링, 뭐 그다음에 뭐 TT 바잉, 그죠? TC 바잉, 캐시 바잉. 이렇게 보통 영어로 아주 아우라가 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환율의 영향.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자의 원화 수익이 감소되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죠?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다. 똑같이 1달러어치 수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통장에 들어오는 게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주니까 수출업자들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수출이 감소됩니다. 수입업자는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환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유리해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똑같이 100달러를 들고 오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바꿀 수 있는 원화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로 돈을 버는 사람들. 당연하죠. 언젠가는 원화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기업이나 수출업자. 당연하죠. 똑같은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그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원화 금액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요런 사람들, 요런 기업들이 환율이 상승하면 유리해지는 사람, 내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 환율이 올라가면 불리해지는 사람. 첫 번째,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 원화를 해외 현지 통화로 바꾸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달러라든가 현지 통화 금액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외 유학생을 둔 부모. 요것도 고민스럽죠. 똑같은 뭐 8,000불, 10,000불 정도 송금 보내는데 들어가는 원화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고민스럽죠. 수입 기업도 고민스럽죠. 똑같은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 돈을 빌린 기업, 가만히 있어도 대출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변화에 따른 분야별 영향, 수출은 계속 같은 얘기인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되고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죠? 원화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증가, 수출 상품 가격이 하락해서 경쟁력이 증가해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은 감소됩니다. 수입 상품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보고 아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제가 어려울 때 보통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첫 번째가 주로 중국이 쓰는 정책인데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첫 번째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니까. 다시 한번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이 바로 요 세 가지라고요.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첫 번째가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 은행들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될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그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은행들 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돈을 풀란 얘기예요. 지급준비율, 현금 보유 비율. 이거를 낮춘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라. 돈을 좀 풀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금리 인하. 일본처럼 아예 그냥 마이너스 금리 대놓고. 금리가 인하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채 매입. 채권을 매입하면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현금으로 푸는 거죠. 어떻게? 싹싹싹.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채 매입, 금리 인하, 지급 준비율 인하 이런 멘트를 고객 앞에서 탁탁 써보세요. 고객들이 그냥 거품 문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그죠? 이 전문가의 아우라는 최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아셔야지만 또 경제신문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환율에 대해서는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는 보통 환율과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완전 반비례한다. 완전 반비례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1달러에 살 수 있는 원화 금액이 증가하니까. 그런 얘기죠. 그죠? 두 번째,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수출 기업과 국내 여행원, 해외 여행자, 외국에서 달러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수출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원화 금액이 증가하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과 국내 여행원, 해외 여행자, 외국에서 달러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유리하다는 거. 환율이 하락하면요.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 기업, 똑같은 원화 금액을 줘도 수입하는 물건이 늘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유학생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외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왜요? 갚을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시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원달러 환율, 일본의 엔화 환율,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같은 거 최소한 요 정도 환율의 변화라든가 트렌드는 알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리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